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그리고 허위 이력과 논문 표절, 사실상 정치계 등판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판을 통해서 단죄를 받아야 할 이 범죄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채 그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이제는 대중의 노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말 뻔뻔스럽고도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기사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 손잡고 링에 올라선 김혜경, 윤석열의 김건희 등판 초읽기 라는 제목의 뉴스원의 기사죠.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1일 이 후보 옆에 나란히 서서 민심 공략에 힘을 보탰다라는 내용과 함께, 자, 국민의힘 경선 때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경향신문에도 보면요, 국민의힘 배우자 포럼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김건희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외 당협위원장 배우자들이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우자 포럼, 이것이 지금 21일 날 준비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배우자 포럼은 김건희도 함께 활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지역 여성, 젊은 세대와 당, 선대위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보다는 이 김건희의 직함을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죠. 자, 지난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시도당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배우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포럼은 김건희의 공개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라는 것. 양 의원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캠프와 의논해서 할 것이다. 김건희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하고 공개 활동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토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김건희 지난 5일 윤석열의 선출 이후에 공개석상에 서지 않았죠. 김건희의 공개 등판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조만간 얼굴을 들이밀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참으로 이게 너무 뻔뻔스러워가지고 할 말도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죠. 조선일보가 이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조선일보가 먼저 나서가지고 김건희가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러한 등판 임박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단독 보도를 내놨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주가 조작에 있어서는 김건희의 혐의는 많은 부분에서 특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김건희의 모친과 주가 조작 선수, 그 둘 간의 어떤 같은 IP로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한 자리에서 했다라는 그 내용도 확인됐고, 최은순과 김건희 간의 통정 거래도 확인됐고, 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일반 개인한테 주식을 위임해서 불법적인 위임 거래를 했다라는 것도 스스로 인정을 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범죄 혐의들은 분명히 특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구속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분명 윤석열의 최근 기조라고 하는 것은 무대응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아내와 장모에 대해서는 대권 후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요. 이렇게 뒤로 숨겨서 그 타이틀 뒤에 숨겨서 조용히 무마시키고 싶어하는 그 사건들이 줄지어져 있었죠. 어떻게든 그 처가를 뒤편에 숨겨가지고 공개석상의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캠프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들이 줄지어 구속되고 김건희의 구속 여부가 점쳐지는 이때 김건희의 등판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김건희의 등판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성,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김건희가 이제 정치계에 고개를 내밀 거고 본격적인 이 대선 후보의 아내, 즉 예비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을 할 거니까 수사기관 니네들은 구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니들 정치 탄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부담감을 강수로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서 애초부터 김건희에 대한 구속은 배제하고 움직여 왔던 것이고, 수사를 사실상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애들만 한해서 마무리하는 수사 무마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은 이정필과 권오수를 비롯한 구속된 인원들을 묶음 세트로 그냥 들어보내고, 김건희는 주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조범의 형태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그 장용진 기자님께서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셨던 내용처럼요. 이정필이 구속된 날과 권오수에 대한 영장 청구 날이 모두 12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정필에 대한 구속 발표는 권오수가 구속되던 날 발표가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그간의 최소 4일 이상의 공백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이정필을 구속하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면서 그래서 권오수에 대한 영장을 보완해가지고 권오수를 구속했거나, 또 하나는 이정필과 권오수가 검찰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듦과 동시에 4일간의 공백 기간 동안 이들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하신 바가 있죠. 즉 4일간의 공백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건희에 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분을 미리 점 찍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건희의 등판 소식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김건희 전면에 내세우자. 이게 된 겁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는 대충 무마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또 충분히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참고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함께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진을 보면 수사의 방향이 보인다. 김건희는 아직 단 한 차례 소환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게 왜 그럴지를 생각을 막 해보다가 도대체 수사진이 누구길래 하고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낯익은 이름이 등장했고 바로 한문혁 검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소속된 검사 한문혁 검사가 이 수사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한문혁 검사가 부산지검인지 부산의 어느 지청인지 잠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여름 인사이동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합류하자 여러 신문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파헤칠 금융 전문 저승사자가 합류했다라고 떠들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가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문혁 검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통속이 돼서 룸사롱 접대를 받으며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없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역시나 한문혁, 99만원 접대라 기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장본인도 한문혁, 이들 사건 모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관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일. 그런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면 김건희의 소환이 이제까지 허세월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지고 정치인이 되었고 결국 국힘 대선 후보로 앉게 되면서 윤석열 라인에 섰던 검사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펼치겠습니까? 다시금 그 검찰 내에서 윤서방파 라인들은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두목님께서 제2의 야당,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역시 여전히 그 윤서방파 라인들의 살아있는 그 라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검찰은 이정필이 구속되기 이전만 해도 김건희를 소환해서 직접 부를 계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정필이 도주를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던 게 가로막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김건희의 수사 전에 이정필을 통한 진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정필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점차 이정필을 잡아들이기 전까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다가 이정필이 잡혀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도피가 장기화될 수 있도록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게 결국은 늦춰지게 되는 부분들인 건데, 결국 대선에서 윤석열에게는 아킬레스건 하나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정필이 계속 그냥 도망가 있으면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킬레스건을 덜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왜 도망갔던 이정필이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을 했는가를 또 대입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저는 이미 큰 산을 넘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필이 등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걸림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원래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국힘 정치인이라는 쉴드보다 그러니까 경선 예비 후보라는 어떤 쉴드보다도 더 막강한 제2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 이 직함을 갖게 되는 거. 이로써 갖게 되는 정치 탄압 쉴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치인들과는 상상을 달리하는 일들이죠. 범접하기 더 힘든 영역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의 법치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의 법치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간의 정치와 법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 것들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상식적이지 못한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이 결국은 공평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깝게도 있어 왔던 일들인 거죠. 결국은 이번에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정필이 등장한 것, 이것을 보면 만약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넘어설 고비는 다 넘어섰으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뒤편에서 든든하게 지원 사격까지 해주고 있고 수사기관의 상당한 부담감까지 떠안겨줬으니까 자신의 그 직책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으로, 따라서 이정필의 도주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제는 더 이상의 큰 유효타를 날리지 못할 거라는 판단,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또 김건희를 또 공개석상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유까지 연결지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매우 부정적인,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앞으로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한데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그림이라는 게 정말 최악인 거고 절망적인 겁니다. 언론의 흐름에서 윤석열과 국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최악의 그림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만 같죠. 윤석열은 아내인 김건희가 최소한의 역할만 할 것이다, 논란이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국힘이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건희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배우자 포럼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수사 유무와 상관이 없이 김건희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려는 머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관련이 되어서는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진 않기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크게 들고 일어서야 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날이 되는 것이겠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다시 그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러한 수사기관의 향방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라는 것에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치는 순간 또다시 최악의 상황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관심을 갖는 만큼, 목소리를 내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외압이 아니라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는 너희들도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대위가 지금 다시 출발을 제대로 이제 한다라는 마음을 먹긴 했지만 결국 이 선대위가 교통정리가 돼서 출발하는 시점까지는 빠르면 오늘 내일로 이게 정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대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들 개개인이 언론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파워 페북화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설 수 없으니 온라인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피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재작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16년도죠 벌써,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다가 온라인에서 촛불을 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 어떤 팩트가 체크되는 글들, 영상들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글을 쓰셔서 진실을 알리는 일들도 역시나 같이 병행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시기가 됐다.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좀 여러분들이 스피커의 역할을 각각 한 분 한 분씩 모두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